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화요일 MBC 5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 수가 상반기 목표였던 1,300만 명을 오늘 돌파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 집단 면역 시기도 앞당기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후 1,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월 26일 첫 접종이 시작된 지 109일 만으로 당초 목표보다 보름 정도 일찍 목표를 달성한 겁니다. 오늘 2시 30분 현재 예방접종 1차 접종자가 1,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이 1회 이상 접종을 하는 25%의 접종률을 넘어섰고요. 정부는 상반기에 1,400만 명 접종도 가능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신 수급과 접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희귀 혈전증 발생 우려로 접종이 중단된 30세 미만의 경찰과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과 유치원 교사 등 돌봄 인력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또 30세 미만 상급 종합병원 의료진과 의대생, 간호대생 등 예비 의료인은 이번 주부터 모더나 백신을 맞게 됩니다. 정부가 직계약한 화이자 백신 65만 회분이 내일 추가로 들어오는데 이를 포함하면 상반기 예정 물량 700만 회 중 570만 회분의 도입이 완료됩니다. 정부의 다음 목표는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오는 9월까지, 2차 접종은 11월까지 맞춰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는 건데 이 시기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계류 중인 대체공휴일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해 광복절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는 G7에 2년 연속 초대될 만큼 선진국이 됐지만 여전히 노동자 근로시간은 OECD 중 2번째로 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국민 휴식권을 보장하고 내수 진작 효과가 있으며 고용률을 유발하는 전략이라며 내일 국회에서 관련 공청회를 열어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사정회의가 오늘 오후부터 국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국 택배노조와 국토교통부, 주요 택배사 등 노사정은 현재 분류 전담 인력 충원 시점과 택배 노동자들의 소득 손실분 보전 방안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노사정은 지난 8일 한 차례 논의를 진행했지만 분류 전담 인력을 당장 충원해야 한다는 노조와 최대 1년간 유예하자는 택배사 측의 입장차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택배 노조의 무기한 파업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 5천여 명은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협상 타결을 촉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군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고 이중사의 유족이 처음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부실 변론 의혹이 일었던 국선 변호사와 1년 전 이중사를 성추행한 부사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국방부 검찰단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들이 오늘 오후 경기도 성남에 있는 국군 수도병원을 찾아 이중사의 유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당초 이중사의 부모가 국방부 검찰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계획이었지만 모친의 건강 문제로 병원에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유족 측은 이 자리에서 이중사가 당한 성추행 사건과 2차 가해 정황 등에 대해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중사의 피해 정황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 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중사의 변호를 맡았던 국선 변호사 A씨도 직무유기 혐의로 불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A씨는 사건을 맡은 뒤 한 번도 이중사를 대면 상담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변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와 함께 1년 전 이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부사관도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이로써 성추행을 저지른 장중사와 사건을 덮으려 했던 노중사와 노준위,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던 당시 차를 운전한 하사까지 모두 6명이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주말 이중사가 숨지기 전 근무했던 제15전투비행단 부대원 7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들 중 일부는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남여정입니다. 광주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재개발 사업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조직폭력배 출신 인사가 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 공사 수주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조폭 출신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 회장을 입건했지만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문흥식 전 회장은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재개발 사업지의 불법 하도급 문제와 자신의 개입 소문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 13일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문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과 공조해 강제 송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모금 활동, 대한민국 사회백신 나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오늘 서울 중구 사랑의 열매 회관에서 캠페인 출범식을 열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조흥식 사랑의 열매 회장, 1호 기부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도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모금액 350억 원을 목표로 다음 달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진행되고 기부금은 생계가 곤란한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 저소득 가구 지원과 코로나19로 학습 격차가 생긴 청소년 교육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주요 7개국 G7에 이어서 미국과 유럽의 안보 체제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역시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핵과 미사일 폐기를 요구하며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나서라고 했습니다. 워싱턴 박성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는 오늘 공동 성명을 통해 중국을 구조적 도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내의 강압 정책을 우려한다면서 국제적 약속을 지키고 책임 있게 행동하라고 요구했습니다. We are concerned by China's coercive policies, which stand in contrast to the fundamental values enshrined in the Washington Treaty. 주요 7개국 G7 정상이 공동 성명에서 중국의 인권과 투명성을 지적한 다음 날 나토 30개 회원국도 미국이 주도한 중국 견제 의제에 동참한 셈입니다. 다만 독일은 사이버 위협이나 러시아와의 협력 등이 심각하지만 위협을 평가하면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수요일 정상회담에서 만날 푸틴 대통령이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협력하지 않으면 맞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나토 정상회의는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폐기를 요구하며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에 나서라고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G7에 이어 나토까지 중국에 맞서는 단일 대우로 묶어냈습니다. 트럼프 시절 외면했던 외교를 복원하겠다는 선언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G7 정상회의 기념사진에서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을 삭제한 실무자를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 페이스북 계정을 운영하는 문체부 국민소통실은 논란이 된 사진을 편집한 실무자를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고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실무자가 사진 구도가 이상하다고 판단해 확대하는 과정에서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이 삭제된 것이라며 합당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최근 열린 G7 및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 가운데 미국 해군 항공모함 전단이 현지 시간 15일 남중국해에 진입했습니다. 미 해군은 남중국해에서 고정익 전투기와 회전익 항공기의 비행작전, 해상 타격작전, 육상 공중 병력의 합동 전술 훈련 등을 포함한 해양 안보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증권 소식과 날씨입니다. 삼성증권입니다. 코스피가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간밤 사상 최고치로 거래를 마감하면서 오르면서 출발한 화요일장, 장중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발표와 FOMC 회의를 앞두고 오늘도 경계감이 짙은 모습은 나타났지만 종가로는 3,260선을 목전에 두고 코스피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6.5포인트 오른 3,258.63포인트로, 코스닥은 0.04포인트 내린 997.3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면 혼조세를 보였던 가운데 카카오가 오늘도 오르면서 네이버를 제치고 시가총액 3위에 올라서며 거래를 마감했고,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 가치 저평가 분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시멘트 대란 우려 속에 가격 인상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시멘트 및 레미콘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하림은 이스타항공 인수전 본입차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도 하락했고, 영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재차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영국의 봉쇄 완전 해제 조치가 연기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여행주와 항공주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코스피 시장에서 섬유유복 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0.3원 오른 1,117원의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이었습니다.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퇴근길에도 우산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를 보시면 비구름은 남쪽 지역에 머물고 있는 상태고요.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를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는데요. 이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와 경남권 해안, 경북 남부 동해안으로는 10에서 40mm, 강원 영동 지역과 그 밖의 남부 지역은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이 비는 내일 오전까지 오락가락 이어지다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 지역과 동해안은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동풍의 영향을 받아서 강원도 산지와 동해안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0도, 광주 20도, 안동이 18도 예상됩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광주 28도, 대구 24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에는 전라권과 제주도 지역으로 비 소식이 있겠고요.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